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색종이를 가지고 함께 탐구해 보면서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마다 나눔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나눔이가 앞에 나와서 검은색 색종이와 빨간색 색종이 한 장씩 모두분들에게 챙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좋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오늘 뭐 배운다고 했었죠? 맞아요. 인수분해,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색종이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배움 쏙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색종이를 가지고 지금 활동지에 보면 네모칸이 비워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색종이 형태가 두 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두 개가 선생님이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요. 직사각형 두 개 형태로 검은색 종이가 여러분들한테 두 장으로 지금 받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각선으로 자른 듯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검정색 색종이와 빨간색 색종이를 어떻게 붙이냐면 지금부터 선생님 한번 잘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칸에 이 색종이를 붙여서 채워 넣어 볼 건데 지금 정선으로 다음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색종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두 장과 사선으로 잘라져 있는 색종이 두 장을 한번 붙여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었는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지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길이를 A와 B로 하고 이렇게 기름 붙였을 때 넓이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이모둠에 현지가 얘기해준다고 하는데 현지가 선생님 제가 색종이를 가지고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림은 다음처럼 두 장으로 이 빈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정확히 붙일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자, 이어서 우리 현지가 또 이야기 해주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사선으로 잘려져 있던 파란색 종이도 다음처럼 두 장으로 남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었어요. 한 귀퉁이만 남겨놓고 다 채울 수 있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좋아요. 이렇게 현지가 두 장 모두 다 귀퉁이를 빼고 채울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잘했죠?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표시된 것처럼 길이를 다음처럼 표시하게 된다면 이 두 사각형을 이어붙인 모양의 넓이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 두 모양의 넓이는, 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모두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지금 큰 정사각형 A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을 해준 것이 이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두 장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이번에는 이 종이를 가지고 한번 오른쪽에 붙여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사선으로 잘려진 종이를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또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활동해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곱셈 공식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연관지어서 한번 그 식을 기억해보는 시간, 우리가 함께 탐구해보면서 기억해보는 시간 선생님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엔 이 색종이 조각을 나눠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
네, 다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직사각형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모든 별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 1모듬의 민우.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이 두 종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보니까 다음처럼 직사각형을 이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좋아요 민우.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모양을 두 가지를 이어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되었어요 라고 해주었어요. 지금 민우가 선생님 이 두 개 다 넓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전에도 넓이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같았으니까요 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 민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좋아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저번에 배웠던 것 기억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가 곱셈 공식 세 번째 곱셈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보면 곱셈 공식 세 번째가 뭐였냐면 좋아요. 잘 대답해 주고 있어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은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곱셈 공식에서 만약 좌변과 우변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좌변과 우변을 바꾸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 나타낸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것은 좌변과 우변만 바꿔주면 다음 같은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잘 대답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곱셈 공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다음처럼 도형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인수분해 공식 3번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곱셈 공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인수분해 공식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색종이를 통해 우리가 이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활동지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양궁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문제 쏙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양궁의 간역에서 각자 한번 풀어볼 건데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보고 본인의 풀이를 발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 풀어볼 시간 한 5분 정도면 충분할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5분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뒤에서 종원이가 선생님 제가 제일 빨리 풀었어요. 제가 발표할래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종원 한번 발표해 줄래요?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원이가 선생님 큰 원에서 제일 큰 원이 반지름이 21이니까 넓이가 21제곱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가운데 흰색으로 뚫린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먼저 두 번째로 큰 반지름을 갖는 원의 넓이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가운데에 색칠된 부분을 구해야 하니까 정말 좋아요. 마지막에는 5의 제곱파이를 더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 제가 그래도 곱셈 계산하느라 계산 실수할 뻔했어요 라고 하면서 종원이가 정답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고 있는데 21의 제곱을 계산해 봤더니 441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1파이 25파이가 되어서 종원 분배 법칙을 이용했어요. 다음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선생님이 종원이가 파이로 묶었다고 하네요. 공통인 파이로 묶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묶으면 345파이다 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좋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은영이가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서 우리 은영이 발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은영이 얘기해 줄래요? 선생님 저는 지금 배운 우리의 인수분해 공식 3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았어요. 은영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은영이는 종원이랑 똑같이 생각했대요. 근데 종원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이 앞에 두 식을 보고 인수분해 공식이 저는 생각났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은영이 이어서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그래서 파이로 한번 앞에 두 식만 묶어보았더니 선생님 지금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21과 11의 합과 21과 11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은영 어떻던가요? 선생님 뒤에 있는 식이 10이 되어서 계산이 간편해졌어요 라고 은영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종원이도 저렇게 하면은 계산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래도 내가 답이 맞아서 다행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종원이가 잘 풀었는데 지금 은영이가 푼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조금 더 그렇죠 편리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두먼들끼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는 함께 쏙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곱셈 공식 다음으로 배웠던 곱셈 공식 4번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여기 앞에 형주 선생님 저는 한번 우리가 저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선생님 곱셈 공식 4번은 x에 대한 식이었는데요. 좋습니다. x제곱 더하기 선생님 결과가 x제곱으로 나오는 곱셈 공식이었어요. 형주 다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곱하면 우리가 다음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좋아요. 곱셈 공식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아까 밝혀낼 때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생각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시간에는 모둠별로 먼저 1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는데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도 좋고 또 선생님이 왜 반대로 되는지 잘 상상이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늘 대수타일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반대인 과정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보는 시간 모둠별로 서로 설명해주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 먼저 1번 해결할 시간을 7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 문제 풀면서 어려움이 있는 모둠은 빨간 깃발을 들어서 표시해주세요. 여기 앞에 이 모둠은 지금 빨간 깃발을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찾아왔어요. 선생님 식으로만 하니까 잘 상상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나눔이 친구 있죠?
우리 나눔이인 우리 선영이가 앞에 나와서 대수타일 가져가서 모둠원들과 함께 저 식을 완성해 볼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간 조금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이제 다들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마찬가지로 각자 모둠원들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그 뒤에 우리 오모듬부터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합시다. 오모듬이 선생님 저희는 아까 형주가 얘기한 곱셈 공식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면 오모듬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는 분배 법칙을 이용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좋아요. 오모듬 그래서요? 선생님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까 형주가 얘기해 준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bx 더하기 좋아요 ax 더하기 ab가 되어서 선생님 백미학끼리 묶어서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되면 아까 형주가 얘기해 준 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었어요. 좋아요. 오모든 그래서요. 앞에서 한 것처럼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우리가 밝히고자 했던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오모듬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바꿔서 다음처럼 식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앞에 있던 3모듬이 배수타일로 선생님 저희는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방법인 배수타일에 대한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3모듬이 지금 나와서 배수타일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잘 보이나요? 좋아요. 그래서 3모듬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냐면 선생님 저희는요 배수타일 4개를 이어 붙여서 다음처럼 증명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먼저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 타일과 다음처럼 타일들을 연결을 해놓고 보니까 선생님 각자 넓이가 이렇게 되어서 선생님 이 합을 다 구해봤어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선생님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먼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안에 있는 이 4가지 도형을 다 더해보니까 넓이의 합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처럼 묶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다음이 아까 말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한 다음 공식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라고 3모듬이 발표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2가지 방법으로 잘 해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2번째 문제 우리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 한번 이것까지 모둠원들끼리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들 마무리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2번 문제도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 6모둠. 선생님 저희는 방금 배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해 보니까 방금 배운 공식으로 표현이 되려면 다음처럼 표현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2인 A와 B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A가 4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저희는 좋아요. 다음처럼 인수분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좋아요. 우리 6모듬이 답을 잘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2모듬은요. 선생님 저희는 직접 대입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x가 마이너스 4일 때와 x가 3일 때 성립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우리 6모듬과 똑같이 나왔다고 해요.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